추진 전략. 비전은 한국형 뮤직 스마트 그린 3단으로 4만 불 시대 선도. 우리가 3만 초반이죠. 4만 가려면 매년 3%에서 많이 성장해봤자 5% 성장을 하는데 4만 불 가려고 그러면 매년 걸리는 거야. 계산. 아마 휴먼유들도 있어요. 그런 일. 네. 사람 뭐 부분. 개조하려고. 사람을 기죠. 청년 스마트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산단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문화 생활 복지 등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년생 게스트와 국악번 PD가 만드는 방송 이프코리아 약간동이 27회 한국판 뉴딜 시리즈의 7번째 융합 카테고리의 마지막이죠. 네. 스마트 그린 산단 김봉규 씨님의 역사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단이 너무 많다. 참 동네가 다르지. 네. 거기다가 플러스 이건 땅 장사다. 이런 개념이 너무 강하게 있어서 자료를 찾으면서 그런 식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한국판 원래 뉴딜에서 그냥 산단도 그 보고서 자체는 땅 장사가 아니에요. 사업계획서에는 땅 장사가 아닌데 아 그런가? 하고 나 보면 땅 장사야. 아 그렇게 되는구나. 스마트 그린 산단 이 부분은 저번에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스마트 그린 산단 배경 그림이 이게 뭘까요? 연기일까요? 수증기일까요? 이게 저렇게 오냐? 수증기는 여기서 딱 끊어졌는데 연기는 이렇게 가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에 굉장히 곤욕스러운 겁니다. 저게 뭘까요? 발전소인가? 열병합 발전소 같은 건가? 예, 열병합 네. 발전소 같은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고 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7월 14일 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담당 부서는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네요. 지역경제과, 고용환경예산과, 산업정보예산과, 기후환경정책팀, 입지총괄과, 대기관리과. 여기는 담당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 좀 구체적이에요. 왜냐면은 이때까지 계속 산단을 해왔던 사람들이 했거든. 거기에다가 그림 부분만 조금 얹어놓은 기후환경정책팀이 새로 오지 않았나. 그리고 환경부가 새로 오지 않았나. 환경부도 예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얘기가 많았으니까 환경부가 기존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산업부에서 생각. 안 껴줬을 것 같아. 우리 밥그릇이네. 밥이. 아 그런가? 쩌리 중에 쩌리. 그러니까. 동구와 함께. 옛날에 네. 장관 시킬 때 네. 쩌리들은 다 네. 환경부로 보냈어요. 네. 손윤수, 황산성 변호사 이런 거 알아요 옛날에? 생각나요? 그렇구나. 그래도 환경부 사람들 기분 나빴을 때 그때 옛날에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그린의 기술지. 스마트 그린 산단 과제 개요는 네,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해가지고 고생산성, 에너지 고효율, 저오염 등 스마트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단지 대개조. 대개조 하면은 왠지 그 박정희 세대. 그렇군요. 지금 스마트 일본식 아니에요? 대개조. 맞아요. 국토개조로 국토개조. 예. 열도개조로 있나? 그거 있지 않나? 그게? 스마트 공장 등 연계하여 추진. 스마트 공장까지 만들어야 스마트 산단이 되겠죠. 주요 투자 사업 및 제도 개선. 일자리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 5만 개 정도? 네. 많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첫 번째 스마트 산단. 제조 공장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센터 3개소랑 AI 드론 기반 유해 화학물질 유효 유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 15개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 센터가 눈에 많이 띄어요. 네. 이 시뮬레이션 센터가 있고 시험을 대행해주는 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시험을 대행해주는 센터가 아니라 시뮬레이션 센터라는 것이 눈에 띄고 기존에 사람이 모니터링 했겠죠. 네. AI나 드론이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겠죠. 드론이 24시간 동안 있어요? AI가 하대. AI. 아, 드론은 드론- 한 시간씩만 하고. 아니, 드론이 와, 교대로 뜰 수 있겠다. 드론 교대로 뜨겠죠. 드론이 수소를 쓰면서 2시간 동안 운행가 오. 가능해서 에너지 관리 에너지 발전 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IC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흐름을 시각화하고 전력망 통합 관제센터 운영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력망 통합 관제센터 운영. 이때까지 전력망이라는 자체를 통합 관제 했죠. 해왔죠.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IC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흐름 시각화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화를 하는데 전기 영수증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메타기 보면? 뭔가 더 실시간으로 한다라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한 달치만 나와 있으니까 얘는 뭐 시간 단위로 실시간. 실시간으로. 초단위로 그냥. 그렇네. 실제로 에너지의 흐름을 시각화하는 건 이건 물리학이에요. 녹색 공장 에서는 스마트 생태 공장 및 클린 팩토리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생태 공장이란
폐열, 폐기물 재사용, 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오염물질 최소화. 폐열 폐기물을 재사용, 열 손실이 발생하는 열을 다시 사용을 해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끔 하는 것을 폐열 폐기물 재사용하는 거고, 재생에너지 등 통한 오염물질 최소화,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 쓰는 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네. 태양광, 풍력, 수력 네. 이런 게 생각이 네. 나잖아요. 네. 이산화탄소가 최소화되고 하는 건데, 폐기물을 갖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형태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큰 부분도 재생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등이 네. 통한 오염물질 최소화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산화탄소 대신에 다이옥신 거요. 그럴 수 다이옥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클린 팩토리는 기업별 배출 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 및 기술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온실가스.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그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하여 다른 기업의 원료, 에너지 등으로 재사용한다고 합니다. 산단 내 폐기물이라는 것이 이롭지 않은 그쵸? 물질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이것을 재자원화한다. 재자원화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위에랑 거의 비슷한 네. 얘기예요. 재생에너지 등 통한 오염물질 최소화한다는 거랑 얘랑 거의 같이 가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폐기물은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지 폐기물을 재사용한다는 것은 재자원화는 가능할 수 있어요. 재자원화는 가능할 네. 수 있는데 이거를 에너지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세먼지.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기업에다가 전담해서 맡겨놨더니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특히나 이 소규모 사업장들은 할 의지가 없어. 나몰라라. 할 수도 없죠. 예, 할 먹고 의지,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 돈도 없는. 할 의지도 없고 네. 할 수도 없고 해서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설치는 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측정하고 감시를 위한 IoT 계측 기기 부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령, 배출 시설 및 방치 시설의 운영과 자가 측정에 대한 전산 기록 보존에 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측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재작년인가 김포에서 학교에다가 오염도 측정기를 단다는 거예요. 교실에다가 그냥 미세먼지 측정을 하겠다고. 거기다가 왜 달아요? 정신에 장난 아닐 텐데 그건 미세먼지는 아니겠구나. 아니 그냥 먼지. 그냥 먼지도 어차피 미세먼지라는 게 마이크로 파티클이라는 네. 것이 그냥 먼지예요. 네. 크기가 작은 거. 크게 네. 작은 거 미세먼지라고 네. 그러는 건데 교실에다 그걸 왜 설치하냐고. 안 그래도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놨어. 네. 내가 방구만 껴도 얘 막 돈단 말이야. 그러지 않아? 대구 끼지 않아도 한 1m 정도 있어도. 그래서 막 깜짝 놀란 거지. 까정해서. 근데 그것을 거기다 달 게 아니라 김포에 작은 영세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전봇대 같은 데다가 쭉 달아놓고 측정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교실에다가 학교에다가. 학교도 교실에다가 네. 단다는 거야. 학교 바깥 학교 옥상이 아니라 그냥 교실이요. 엄마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보여주기 싫어. 공짜가 영업 들어간다고 교재를 많이 다룰 수 있잖아. 네. 뉴딜이잖아. 그래서 나라에서 좀 지원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해야 주위 거주하시는 분들도 네. 좀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실행 전략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만 갖고 끝납니다. 그래서 많지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이 많습니다. 내용도 약간 어려웠어요. 읽는데. 그렇죠. 어렵죠. 실행 전략 비전은 한국은 뮤직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4만 불 시대 선도. 우리가 3만 초반이죠. 4만 가려면 매년 3%에서 많이 성장해봤자 5% 성장을 하는데 4만 불 가려고 그러면 매년 걸리는 거야. 계산. 까마득하네. 아마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10년은 그렇게 꼬박꼬박 해야 될 거예요. 꼬박꼬박. 그러니까 4만 불 시대를 25년까지 간다라는 것은 무리한 계획 아닌가. 목표. 글로벌 친환경 첨단 산업 거점 기지 구축. 친환경이 들어가 있다는 거. 첨단 산업은 예전부터 떠들었던 얘기고 친환경이 들어갔다는 거. 꼭 글로벌이어야 될까요? 글로벌 이해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할 수 있나? 우리나라 네. 시스템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게 많아요. 뭐 상수도 시스템부터 시작해갖고 많긴 한데 꼭 글로벌을 넣었어야 되나 생각이 드네요.
변화 모습. 기존 산단은 네. 산업 부분에서는 산업 부분에서는 전통 산업하고 굴뚝 산업을 유지했지만 스마트 그린 산단에서는 첨단하고 신산업으로 바뀌었고 기존 산단에서 공간 부분에서는 고탄소 저효율 에너지 그리고 오염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반이 발생했었는데 예. 스마트 그린 산단에서는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로 바뀌었고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공간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산단에서는 그 청년층 기피하고 정주 여건이 열악했는데 스마트 그린 산단에서는 청년 인재를 많이 유입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꾼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 전략의 산업 부분에 디지털 뉴딜 쪽으로 네.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네. 1번 산업 글로벌 선도 첨단 산단 전환. 그 내용으로는 산업 밸류체인 전 단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두 번째, 산업 전주기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세 번째, 산단별 데이터 연계 활용 체계 마련. 디지털 인프라 구축 모든 단계. 단계. 디지털이 다 들어가는 형태고 산단별 데이터 연계 활용 체계 마련.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연계와 활용 부분하고 디지털화하는 것들이 산업의 디지털 뉴딜이고요. 공간은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린 뉴딜 두 가지, 디지털 뉴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공간 부분에서는 저탄소 친환경 3단으로 혁신한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부분에서는 저탄소 고효율의 에너지 혁신 선도 기지를 구축하고 환경 부분에서는 산단별 특화된 자원 순환 그리고 친환경 청정 산단 구현 그리고 디지털 뉴딜 부분에서 안전 부분에서는 통합 안전 관제 시스템 및 재난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물류 부분에서는 산단형 스마트 친환경 물류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안전 부분, 통합 안전 관제 시스템이 있으면 안전이 해결이 될까요? 잘하면 해결되겠죠. 유출 같은 그런 문제 같은 거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자연재해 말고 좀 소규모로 사람들이 해결할 그쵸. 수 있는 유해 물질이 네. 유출이 되고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생각이 뭐냐면 요즘 계속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재해로 산업재해 요즘 사람의 생명을 잃게끔 하는 네.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지금 입법의 눈앞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관제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대책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꾸준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딘가에서 그것을 기울이게끔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혁신. 저탄소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리뉴얼 에너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가 재생에너지. 돼야 되는 그런 생각. 휴먼 뉴들도 있어요. 그런 유지. 네. 사람 뭐 부분 개조하려고 사람을 기죠. 청년 스마트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산단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문화 생활 복지 등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그 산단에서 같이 많이 할 수 있게끔 산단에 있다가 술 먹으러 저기 신촌까지 가지 말고 산단 근처에서 술 먹고 일하는 데서 그냥 일만 하고 집에 가는 게 좋지 않아? 버스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그렇게 했으면 아이고 그 이동 시간만큼 놀아야지. 맞아. 출근 시간에 이렇게 자고 퇴근 시간에 자고. 주말 부부가 짱이지. 산단별 특성화 단계별 확산. 그래서 산단별로 특성화를 해서 한다는데 1단계 실증에는 20년 7개, 밑에 7개까지가 있고 22년 10개, 25년 15개 성공 모델을 창출하겠다. 경남 창원에서는 징응형 기계하고 로봇 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반월 시화부에서는 뿌리 데이터댐 기반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을 진행하고 있고 인천 남동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및 바이오 헬스 산업하고 있고 경북 구미에서는 5G 전자 융합 사업을 하고 있고 광주 첨단 산업단지에서는 AI 기반 미래형 자동차 산업하고 있고 대구 성서에서는 첨단 기계 금속 등 5대 산업하고 있고 전남 여수에서는 경량 첨단 소재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군데서 하고 있고 2단계 확산에서는 전국 확산을 하는데 민간 지역 주도 아래서 허브 앤 스포 방식으로 연계 산단 지역으로 확산. 이게 뭔 말이에요? 허브 앤 스포? 좀 말만 허브로 보면 좀 물류 창고에다가 스포크? 그거 아니야? 스포크는 스픽의 과거형. 이걸 수라고 하셨나? 음. 뿔같이 나오는 거. 가운데 중심이 있고 연계시키는. 그렇죠. 그래서 산단 중앙에 큰 회사가 있고 네. 거기 연계된 그거 여러 맞아. 회사들이 연결돼 있고 그 산단과 산단끼리 연결이 돼 있고 하는 네. 그러니까 산단 내에서도 여러 개 연계 사업들이 같이 모여 있을 수 그 있도록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처럼 쭉쭉쭉 가지 뻗어나가가지고 예, 그 사전적인 의미로 봐서는 자전거 바퀴를 생각하면 된대요. 자전거 가운데 있는 네. 것을 허브라 그래요. 아, 네. 그리고 자전거 살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네. 대구에서 만들어서 네. 대전으로 옮겨서 대전에서 만들어서 수원으로 옮겨서 수원에서 조립을 해서 서울로 옮겨갖고 물건을 판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 네. 인근에서 다 만들어서 조립이 돼서 서울 뿅 날려서 판다라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저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심 산업에 연계 산업까지 연계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까요?